바깥 날씨는 덥고 그래도 실내가 조금 나은 것 같아서 이제는 실내에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뭐 이래저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뭐 비투하고 영끌하고 뭐 카지노에 도박을 해도 개내생하고 파산 신청하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은 빚 안 지고 살 수 있고 빚더미에 떠안고 살지 않아도 된다,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쳐도 남지 동서쳐도 수십억을 수백억을 사기쳐도 뻔뻔하게 집행유예로 빠져나오고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일정 부분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너도 나도 전부 다 그렇게 남지 동서치고 사기치고 헤쳐먹고 살겠다라고 각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시점에는 그간 못한 이들 중에서 누군가는 개인적인 복수를 분명히 당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가 자기 때 그런 처벌이나 아니면 복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자식이나 그 손자 때 분명히 그로 인한 업보를 분명히 치르게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으면서도 공평하다라고 생각하죠. 그 공평하다라는 건 뭡니까? 누구나 다 끝이 있다라는 것.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 기억 속에 잊혀지는 것 같지만 또 누군가는 기억하고 또 승자가 패자가 되고 패자가 승자가 되는 경우가 분명히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정조시대 때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고 하는 이의 책을 여러 면에서 찾아보고 읽고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정조시대의 다산 정약용 선생은 엄친아였습니다. 매우 젊은 나이에 정조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신임을 다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엄청난 업적들을 이뤄낸 사람이 정조입니다. 하지만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하지만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개인의 인생을 보면 매우 불행했죠. 왜냐? 가족이 몰살당했습니다. 형들도 죽고 자기는 자식들을 남겨두고 가족들을 남겨두고 저 귀향길로 가서 19년이라는 귀향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향길에서 풀려난 이후에도 자신의 고향에서 외진 곳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물론 후손들에게 500여 권의 책이라고 하는 엄청난 업적을 물려줬지만 그 개인의 삶은 어땠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철저히 비주류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가 살아가면서 겪었을 고충이나 어려움이나 서러움이나 괴로움은 이루 말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역사로 그를 마주하기 때문에 위인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에게 많은 유산들을 물려줬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땐 어땠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매우 불행하지 않았을까? 매우 낙심하면서 매우 힘들어하며 살지 않았을까? 오죽하면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에게 배워서 뭐하냐고, 공부해서 뭐하냐라고 따지듯이 물었던 경우도 많았고요. 그 아들이 나이가 한참 들고 난 이후에 겨우 패족에서 면하죠.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자신의 신분이 회복되지도 못했다라는 걸 이제 내보이는 것 같습니다. 후손들인 우리들은 그를 아주 대단한 인물로 칭송하지만 그를 아버지로 두고 남편으로 둔 가족들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우리들의 느낌하고는 좀 결이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난 많은 사람들, 누군가에게 내비쳐지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저의 인생을 살펴볼 때, 제 스스로 되돌아볼 때 상당 부분은 실패한 부분들이 많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는 건지도 모릅니다. 비록 그동안에는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개선되기를 희망해서 이런 영상을 찍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비주류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서글프고 한편으로는 씁쓸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여지를 열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많이 어려워진다고 하죠. 경제가 어려워지고 상이 안 좋아지고 힘들어질수록 개인의 삶, 그리고 가장 약한 약자들이 많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지경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제 자신에게 계속 이렇게 잔소리하고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좋지만 저의 영상을 듣는 분들 또한 그 어려움, 그 난간에서 조금이라도 비켜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남들이 다 어려움을 겪는다고 나까지 어려움을 겪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좀
이제 교훈을 얻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 거죠. 최근에는 뭐 중국의 황제들, 새로운 황제들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중국의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권력을 잡게 됐으며 중국을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오와 덩샤오핑이라고 하는 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픈 역사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중국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세리 노력했던 또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인물들,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차피 제 인생에서는 제가 리더이기 때문에 제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 인생을 설계해 나가고 앞으로 좀 끌고 나가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어디를 통해서 한다? 역사 속의 위인들, 인물들을 통해서 좀 배워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는 겁니다. 뭐 한심하고 어리석고 멍청한 제가 조금이나마 이 까막눈인 제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큰 위로가 되고 조언이 되는 게 바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제 자신을 조금 더 괜찮게 좀 더 나아지게 설계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역사 속의 인물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관찰하게 되고 또 그들의 삶 속에서 내가 뭘 배울 수 있고 내가 뭘 좀 경계해야 될지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거죠. 어쩌다 보니까 만년부장, 늘부장으로 지내고 있는 제가 인생을 좀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가고 현실에서는 뭐 이길 수 없다 하더라도 또 다른 영역에서는 제가 또 승자가 되고 또 나름의 역사를 좀 써 내려갈 수 있을까? 어쩌면 그게 이 영상을 찍는 활동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글을 쓰는 활동도 될 수 있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한 건 뭐다? 다른 이들이 저의 가오를 똑같이 범하지 않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뭐 음으로 양으로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어떻든 혜택들, 감사함들을 좀 어떤 식으로 돌려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뭐다? 욕심을 좀 버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최대한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면서 저 자신을 좀 단련도 시키고 체근하기도 하고 닥달하기도 하고 좀 적응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정의 동물이다라고 얘기하고 현실이 불만족스럽고 답답하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불만, 답답함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승화시키고 어떤 식으로 좀 더 좋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계기는 누가 만든다? 내 스스로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들, 상황들이 어쩌면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문이 열린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현실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가 나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좀 희망에 차고 밝아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더욱더 부정적인 상황들을 더 파헤치고 더 많이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항상 고착되지 않고 새로운 것들에 적응하고 또 새로운 분야를 또 도전하고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좀 카멜레온 같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